연말 특집으로 올 한 해 화를 제일 많이 낸 의원 3분을 모시겠습니다. 올 한 해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사건, 발언, 장면 들어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저는 장면으로 똥바지를 꼽습니다. 바지를 거꾸로 입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의심했거든? 뒤로 가는 대통령을 상징하고, 어설픈 대통령을 상징하고, 촌스러운 대통령을 상징하고, 자신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이는지 모르는 대통령을 상징하고, 부인의 남편에 대한 징벌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저는. 제일 화나는 건 TBS에서 김어준의 하차. 제가 그동안 취재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가서 풀어먹었는데 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것 같아서 1월 9일부터 뉴스공장 시즌2가 시작됩니다. 유튜브에서. 잘못 건드린 거죠. 1년이 10년이 아니라 100년처럼 느껴지는 해였어요. 아. 진짜 진심. 매일매일이 새로운 사건이에요. 예. 사건이 제 뇌리 속으로 막 슬라이드처럼 지나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씨, 머리 좋네. 그때 다 기억해. 그러면 최근 일주일 내로 압축해보세요. 아, 최근요? 3년이죠. 제가 진짜 여의도에서 한 20년 있었는데 이런 사람을 처음 봤어요. 염치도 없고 체면도 없고 도리도 없고요. 다 없어요. 미친 짓이에요, 진짜. 아, 그러니까 진짜. 매일매일이 이런 거예요. 예. 사면 진짜 씨발. 예. 아, 진짜. 이런 적은 없어. 이게 뭐야?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가 제일 화가 나고 뼈 아팠던 것 같아요. 고백을 하자면 제가 19대 국회의원의 비례대표를 했잖아요. 당시에 비례대표 공천 심사를 받으면서 1번 공약으로 냈던 게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당시에 문재인 박근혜 대선에서 패배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21대 국회 1번 공약이 정권 재창출하겠습니다 였거든요. 앞으로 약속하지 마. 그래서 박문성 해설위원 아십니까 혹시? 박문성의 저주라고? 자괴감 너무 큽니다. 근데 5월 취임 전까지만 자괴감을 느끼시고 이제는 싸워주셔야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그 생각만 해주세요. 아,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그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 주만 하더라도 확전을 각오했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대통령이 전쟁을 너무 쉽게 입에 올려. 네, 우리가 무인 비행기를 휴전선 너머로 보낸 거잖아요. 말은 무인기지만 사실 공격용 드론이죠. 비행기죠. 예. 네, 그게 휴전선 넘어서 북한의 상공을 자극을 하고 있을 때 그 바로 밑에 어마어마한 장사정포가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서울이 불바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확전을 각오하고 보냈다. 보내놓고는 그날 망연회 했잖아요. 제 말이 네. 그 말이에요. 네. 이상민 장관 자기 오랜 술친구 충암고 후배랑 몇 명 불러다 놓고 송년 모임? 아니 NSC 왜 안 열었냐고 그랬더니 전쟁 중에 회의를 하란 말이냐고 그러더니 전쟁 중에 회식을 왜 해? 아니 그리고 놓고는 국방장관한테는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느냐. 바이든 날리면 있을 때는 왜 그거는 해결 못 하느냐.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염치불구. 이분이 왜 그러실까? 왜 이러실까? 이분이 구수를 했잖아요. 대개 한 4수 5수쯤 하면 사라져요. 왜냐면 친구들 보기 좀 부끄럽잖아요. 대개 그쯤 되면 남 탓을 해요. 한 4번, 5번, 6번 이렇게 떨어지면 내가 감기가 걸려서 여자친구하고 헤어져서 매번 남 탓을 하는 게 구수를 하는 동안 체질화가 됐던 거 아닌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 다 남 탓이 되는 거예요. 바이든 자기가 XX라고 말해놓고는 왜 그거 해결 못해? 이런 생각이 들고 예전에는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 표적 수사, 야당 파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만회를 하려고 하는 정치적 전술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고도해. 요즘 생각을 바꿨어요. 그냥 탓이야. 예. 그러면서 드럼 부대에 있는데 드럼 부대를 창설한대잖아. 창설된 지 몇 년 지났는데
수해났을 때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라고 다 돼 있는데 자기가 통수권자인데 군에서 뭐가 있는지 모르고 NC 시스템이 뭐인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아가 강하신 분들이 그러시거든요. 좀 선하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은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참모들이라도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아, 대통령이 NSC 회의를 해야 됩니다. 이야기하는 게 두려운 상황이 돼버린 게 정말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도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도 말을 못하니까 별달 정도면 군에 대한 전문성이 대단히 뛰어난 분들이에요. 드론 부대가 없는지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말을 못하는 거지. 이게 더 심각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 이 새끼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김은혜 대변인을 통해서 해명한 게 대한민국 국회를 향해서 한 말이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향해서 한 말이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랬다가 나중에 또 말이 바뀌잖아요. 이 새끼들이란 말을 아예 안 했다. 그리고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했다. 야, 우리 정치사에 영원히 남을 코미디. 발언을 한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녹화 영상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기억 안 난다고 끝까지 잡아떼잖아요. 그 인격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영상이 없으면 또 모르겠어요. 보면 금방 알잖아요. 자기 말이니까. 네. 근데 알잖아. 아는데 부인하잖아요. 김은혜 왜 안 자르고 있는 거예요? 예? 대통령의 발언을 자기가 임의로 각색해서 하지도 않은 발언을 했다고 해명했는데 왜 이거 안 자릅니까? 자르면 진실을 말할까봐. 기억 못할 수가 없죠. 불과 몇 시간 전인데. 이렇게 해명할 줄 알았어요. 바이든 대통령하고 짧게 그냥 인사 나누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시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홧김에 혼잣말로 한 것이다. 그런 말 못하냐. 노무현 대통령이면 그렇게 설명했겠지. 그렇지, 이렇게 해명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해명하는 대통령이었으면 우리가 좋아했겠죠.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자기 부하들이 다 들었을 텐데 내가 아니라고 하면 얘네들이 다 아닌 줄 알겠지? 이 사고방식이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렇습니다. 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외교안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인상적인 컷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나가라고 막 했던 장면. 인도네시아. 그건 진짜 인상적이었습니다. 역대급이었습니다. 아, 진짜. 청와대 오래 계셨으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이거든요. 다자회의에서 정상들이 만나는데 자기 막 하는 건 충격이었고 아마 대한민국 외교사의 박제될 사진 중에 하나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랫사람들,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청 가혹하게 깨죠. 그런데 외국 정상들 앞에 가면 네.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영어를 못해서 그렇다라고만은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어를 못하기는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가세요. 가서 그냥 우리말로 해요. 통역이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헬로도 안 해요. 굿모닝도 안 합니다. 굿모닝도 안 합니다. 글쎄요, 그거 하실 줄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자회의만 가면 소녀가 돼요. 네. 너무 다소곳해. 웃겨 죽겠어요. 다소곳하게 이렇게 앉아있어요. 얼마나 수줍음을 많이 타시는지 정말. 국내에 와서는 왕처럼 굴고. 정확한데요. 도스텝, 요 사진도 보세요. 요 사진 어깨와 네. 다자회의 때 어깨를 딱 보시면 비교가 되죠. 네. 다자회에 가면 기죽고 사춘기 소녀처럼 수줍어질. 너무 시시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막 치고 들어가요. 어깨 싸움해서 가운데까지. 너무 시시했어요.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이 있으면은 이거 어색하더라도 수행하려고 해야 되는데 소녀는 이거 아니야. 별로 하고 싶은 게 없죠. 국내 정치에서도 별로 하고 싶은 게 없거든요. 예산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아는 것도 없어요 보면 진짜. 네, 아는 것도 없죠. 그러니 외교적으로야 더 하고 싶은 게 없겠죠. 가버먼트 인게이지먼트가 레귤레이션. 근데 국내에서만 오면 말이 반토막이잖아요. 이랬어 저랬어가 보통이고 이태원 골목 현장에 갔을 때 압사 뇌진탕이었겠지.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새벽에 보고받고 긴급 대책회의를 하고 중대본 회의를 했다는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여기서 압사했다고 그러니까
뇌진탕이었겠지. 그래. 도대체 뭔 보고를 받았고 무슨 상황 파악을 한 것인지. 그 제가 또 설명할 수 있죠. 국조위원이거든요. 대통령실이 한 건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수습을 한 거예요. 회의를 2번 했어요.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위기관리센터에서 1번 하고 광화문 청사에 가서 또 1번 했어요. 우리나라 통신망 제일 좋은 데가 위기관리센터예요. 광화문에 갈 일이 없어요. 가는 동안 시간만 낭비하고 그런데 똑같은 멤버를 가지고 2번이나 회의를 해요. 보여주기 그럴 위해서. 일이 전혀 없어요. 어. 말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예요. 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이다, 본인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왜 책임을 안 집니까? 159명이 돌아가셨는데 그 책임은 전부 실무자들한테 다 미루잖아요. 그런 컨트롤 타워가 어디 있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총 맞아 죽는 거는 병사들이고 지도부는 다 도망가는 꼴이잖아요. 심각한 겁니다. 전 사건 중에는 영국 여왕 조문 실패 사건 그거 하러 거기 갔잖아요. 근데 그거 굳이 안 했잖아요. 도착 시간이 늦어져서 빡빡할 것 같으면은 저녁이니까 2시간 일찍 가면 되는데 거꾸로 2시간 출발 늦췄단 말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릴 때가 간혹 있는데 이건 무속의 영향을 역술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든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게. 천공이 조문하지 말라고 그랬다면서요. 천공이 모르는 사람 조문하면 귀신 문단 영상을 올린 다음날 이미 고지됐던 전용기 출발 시간을 2시간 늦췄거든요. 근데 그걸 늦춤으로 해서 현재 도착해서 시간이 없다고 조문 안 간 거 아닙니까? 도착해서도 영국 여왕이 안치되어 있는 곳과 오후에 만찬이 있었던 곳하고 뭐 걸어서 15분 요런 거리인데 다른 정상들은 만찬이 끝난 뒤에 일본 왕 같은 경우에도 다 들려서 참배를 했는데 그걸 안 갔거든요. 굳이 안 간. 처음에 전용기 출발 시각이 2시간 늦춰졌다고 했을 때 얼핏 스쳤던 얘기는 전날 술 먹었다. 그래서 야야 2시간 늦추자 해서 늦춰진 거다라고들 생각을 했어요. 원래 한 3, 4일 전에 기자들한테 통보를 했을 때는 아침 7시 이렇게 통보를 했는데 한 이틀 전에는 2시간 늦춰가지고 그러니까 출발했죠. 전날 미리 늦춰놨어요. 근데 천공이 이 영상을 올린 다음날이라니까 의심하고 있는 거죠. 한남동으로 관절을 옮긴 것도 저는 대단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 건으로 제가 고발당했거든요. 김종대 의원이 그 주장하길래 나는 인터뷰만 했어 그냥. 전 세계에서 다 그거 하러 온 거거든요. 안 갔으면 모르겠어 아예 거기까지. 그 거리가 얼마나 가깝냐면 경복궁에서 교보문고 정도 거리예요. 얼마나 가까워. 깽깽이로도 갈 수 있어. 비행기를 10몇 시간 타고 와가지고 거기까지 가놓고 그 앞에서 안 갔다고. 네, 다자회담이나 외교무대에서 교통체증 때문에 정상들이 걸어서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는 아주 다반사이고 또 참 잘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것 아닙니까? 걸어서 갈 수 있었던 거죠. 그죠. 스트레인지하죠. 그래서 요즘은 영빈관을 하루에도 몇 번씩 쓰잖아요.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할 때는 기자가 그 영빈관 안 좋다고 해요라고 하니까 안 그래도 들어가면 우리 바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가 나왔던 거죠. 나는 동의하지 않아. 이 편집 좀 해주세요. 지금 1가구 3주택이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 용산에 있지, 한남동에 있지, 또 예전에 살던 집 또 쓰지. 그리고 또 청와대를 쓰기 시작했어요. 뻑하면 청와대 가서 상춘제나 영빈관에서 행사하던데 그럼 이사를 왜 갔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같은 시기에 같이 근무를 했거든요. 다 청와대 근무한 분들이다 그러고 보니까. 영빈관하고 상춘제는 청와대가 이렇게 쭉 펼쳐져 있으면 중간쯤에 해당이 돼요. 동쪽에 주무시는 관저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춘제하고 영빈관을 쓴다는 것은 거의 청와대 한 3분의 2쯤을 쓴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미스터리죠. 네. 거기 용산 건물도 대한민국 상징과 아무 상관없는 군인들이 기능적으로 지어놓은 건물에 불과하잖아요. 거기를 기어들어갔단다 내가. 편집. 왜 거기서 일하냐고 거기서 해보니까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다시 청와대 와서 쓰고 있잖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지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해서 유일하게 한 일이 대통령실을 옮긴 거거든요. 맞아요. 청와대에서 단 하루도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옮긴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무리수가 동원됐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쪽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대통령실을 옮긴 게 최대의 치적이고
국민들한테 크게 지지받고 환영받는 일인데 민주당이 계속 공격하는 것은 그 엄청난 치적을 갉아내야 에? 윤석열 정부의 정통성이 무너진다고 생각해서 억지로 생트집을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진성준 수석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국민의힘 의원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원내 부대표입니다. 그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답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잘한 일이니까 어떻게든 생채기 내려고 이렇게 생각해요. 다행이다. 오늘 또 한동훈 장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왔어요. 그런데 사실 민주당에서도 가결을 해야 되나 부결을 해야 되나 마음을 굳히지 못하시는 의원님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체포동의안 요청을 하면서 어찌나 검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검사를 20몇 년 동안 했는데 이렇게 생생한 녹음이 있는 건 처음이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진짜 부결해야겠네.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20여 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 왔습니다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의원들의 체포 동의안을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설명을 해요. 정부 대표로. 그러면 그냥 일상적인 혐의 사실만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상대에 대한 예의잖아요.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을 체포해서 가겠다는데 야, 너 뭐가 어떻게 이렇게 시시콜콜 안 하는데 오늘 한동훈 장관의 모습은 도발하려는 거예요. 민주당에 대한 도발. 그러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스탠스를 잡아가는 기획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어설퍼요. 기획은 계속해요, 보면. 네, 계속해요. 근데 이 양반이 계속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면 할수록 정치 내공이 보여.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이제 검찰 수사관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은요, 제가 쭉 지켜보니까 모든 걸 다 떠난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게 부족한데, 크기라도 하잖아. 논리나, 욱할 때 감정의 사이즈나, 또 여의도에 가가지고, 카메라에 비춰질 자기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멋있게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너무 유치해요. 그러니 진정성이 안 보이고 연출만 보이니까 안 되겠다. 아니 그래서 천공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택도 없다고. 인물인가? 하고 유심히 봤는데 너무 타이니해. 그렇게 사람이 타이니하면 안 된단 말이야. 얘기하다 보니까 질서는 없는데 재밌네. 이번에 교육회계 관련해서 특별회계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평생교육. 거기서 여기저기서 모으고 지방교부금 한 3조 떼가지고 한 10조짜리 돈을 크게 움직였어요. 실제 내용은 다 대학에 돈을 몰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고등학교 돈 뺏어가지고 대학 준 거거든? 근데 고등학교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이번에 예산안 협상을 하면서도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 중에 하나가 법인세를 깎아주는 문제였는데 하나는 영업이익 3천억 이상의 거대 기업의 세율을 3% 깎아주자. 또 하나는 저 밑에 현재 영업이익 2억 이하만 법인세를 10% 부과하는데 이걸 5억 이하까지 높여서 민주당이 요 아래 구간만 받겠다라고 했더니 자기네들은 이 아래 구간은 민주당이 받든지 안 받든지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구간은 103개 기업, 아래 구간은 6만 개 기업입니다. 우리 같으면 6만 6천 개 기업에 혜택을 줘서 그 지지를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관심 없다. 최고 구간 요거 깎아라 라는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렇게 해서 깎아준 기업들의 세액 순위를 쭉 1, 2, 3, 4, 5일 세우잖아요. 삼성이 나머지 전체보다 많아요. 삼성이 3%였으면 1조가 넘게 세이브하는 거예요. 삼성 돈 깎아준 거예요,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누군가 귀에다 얘기해 줬겠죠. 고등교육까지 말해줬는데 고등교육이 대학교를 의미하는 걸 몰라가지고 고등교육? 고등학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고등학교 얘기를 한참 한.
그러니까요. 이게 정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논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큰일 났어요. 정치 철학이 우리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 자기 철학을 가지고.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문재인 케어가 보장성 강화인데 그거 없애면서 보장성 강화한다잖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그러니 협상이 되겠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그걸 고집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기가 무슨 결정을 하는지를 몰라. 더 심각한 건 어딘지 모르는데 안 듣는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전 옆에서 이야기해 줄 거 아니에요. 길을 잘못 가고 있어요. 안 들어요. 말하는 사람도 없대요. 화내니까. 네. 그리고 뭐 1시간 중에 55분을 자기가 혼자 떠든다면서요. Government Engagement Regulation. 그러다가 나중에 역사랑 대화를 하죠. 하늘과 대화를 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걸 견제해 주는 게 소통하고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게 막혀버리면 정말 이건 대한민국 비극이라고도 저는 생각돼요. 아들 부시가 그랬거든요. 이라크전 할 때 자기는 신과 대화하고 결정했다고. 그런 상태에 가기 십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걱정입니다. 여의도에서 가장 화 많이 내신 분 세 분 모셨는데 내년에도 계속 화 좀 내주세요. 이게 뭐야? 의원실에서 보낸 거예요. 예. 이걸 의원실에서요? 이걸 왜 이런 것을 보내? 야, 야, 이건 진짜 이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야, 여기는 이렇게 보냈어요. 이렇게 좀 예쁘게 보내야지. 김은경 의원실에서는 이렇게 보냈어요. 요거 의원님이 만드신 겁니까? 아니요, 이거 이럴 줄 몰랐습니다. 네.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문구도 좋네요. 딱 10,000원 한 장만. 후원금이 많이 모자랍니다. 점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